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학도서관 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엔드노트 2025 활용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치부터 레퍼런스 수집하고 참고 문헌 작성을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워드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엔드노트 활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한 번도 이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서지 관리 도구 혹은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은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이를 논문 작성 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과 워드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저널 양식에 맞는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두 편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학위 논문 전체 혹은 학술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서지 관리 도구는 엔드노트 이외에도 요즘 맨들레이라든지 조테로 페이퍼와 같은 웹상에서 사용할 수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있는데 어, 전반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인제대학교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소속 이용자분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설치형 데스크탑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웹 버전도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부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여서 오늘은 이 설치형 엔드노트를 기준으로 이용법을 말씀드리고 웹은 또 어떻게 해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데스크탑 버전 프로그램 설치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오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님들 이외에도 부속 백병원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백병원 의학도서실에 가시면 로그인 하셔서 엔드노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셔서 본인의 OS에 맞는 윈도우 버전 혹은 맥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이 기본적으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홈페이지에서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압축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압축 파일을 반드시 우클릭하셔서 압축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지 않고 설치를 하실 때, 그 개인이 엔드노트를 구입했을 때 부여받은 별도의 키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곳은 일종의 에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 해제하시고 설치 진행하시면 자동으로 보이시면 지금 이렇게 엔드노트 실행하면 자동으로 기간 라이센스가 인식된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이나 PPT 프로그램에 엔드노트 리본 메뉴가 생기면서 참고 문헌을 연동해서 작성할 수 있는 이렇게 리본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혹시 엔드노트의 2025 버전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제어판에 기존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삭제하시고 새로운 엔드노트 2025 버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진행하실 때는 그 워드나 엑셀 파일 등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과는 설치할 때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열어놨던 워드, 엑셀 파일 등의 창은 모두 닫은 다음에 창 닫기 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설치가 진행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 네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엔드노트로 반입되는 논문의 서지 정보를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엔드노트를 작업하는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일이 특이하게도 우리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의 파일이 어, 한 프로그램의 작업 파일이 하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ENM 폴더와 데이터 폴더 두 개의 작업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업 파일을 늘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웃풋 스타일입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것은 저널의 참고문헌 출력 양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드노트라는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좋은 점이 저널 투구 그 레퍼런스 출력 양식별로 세부적인 항목을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한 장점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파일입니다. 레퍼런스 출력 양식이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따로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드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드 코드는 우리가 워드와 엔드노트를 연동하는 매크로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 워드 파일에 엔드노트 작업을 하면 회색 음영으로 코드가 표기가 됩니다. 이러한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만 워드와 엔드노트를 연동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이런 필드 코드를 해제하시고 또 오리지널 워드 파일로 투고하실 때는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코드를 연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드노트를 사용하실 때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아웃풋 스타일, 필드 코드 요 네 가지 용어를 주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설치하시고 라이브러리라는 작업 파일을 생성하시면 나타나는 화면 구성입니다. 총 3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왼쪽에는 우리가 엔드노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패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룹 패널이 있고요. 중간에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의 레퍼런스 리스트와 검색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수집한 레퍼런스의 상세 논문 정보와 또 만약에 원문 수집도 같이 했다면 해당 논문의 원문까지 볼 수 있는 레퍼런스 패널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엔드노트 개요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작업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드나 엑셀 파일에서도 새 문서를 생성해야 작업이 시작되듯이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검색창에 엔드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검색창에 엔드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엔드노트 앱을 실행시키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가 실행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내는 무시하시고 오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위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기 쉬운 그리고 찾기 쉬운 곳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eate a New Library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엔드노트를 시작할 수 있는 작업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장 위치가 네 문서입니다. 저는 하나의 작업 파일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의 파일이 생성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한번 작업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작업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작업 화면이 나타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엔드노트 파일은 엔드노트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가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파일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성한 라이브러리에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자료를 엔드노트로 모으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펀메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에 검색한 검색 결과 아래 보시면 send to라는 버튼이 있고 send to라는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에 얼만큼 가져갈 건지 옵션을 정하시고 크리에이트 파일 하면 자동으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 파일을 열기만 하시면 펀메드 자료를 엔드노트로 자동으로 수집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은 열어두신 상태로 늘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시연 브라우저는 크롬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어서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펀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가면 좋은 점은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유료 논문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검색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Artificial Intelligence 다이아베치 관련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듀얼 모니터로 실습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보다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펀메드에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키워드 Artificial Intelligence Diabetes라고 입력을 하였고 제가 베스트 매치 순으로 관련도 높은 순으로 3개의 논문만 엔드노트로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할 논문을 선택하시고 검색 결과 아래에 있는 Send to 버튼의 마지막 메뉴인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3개의 논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크롬이지만 엣지나 사파리도 브라우저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기록이라고 뜹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이 엔드노트에서 우리가 찾은 3건의 논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파일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하면 자동으로 오픈되어 있던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내 라이브러리에 3건이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금 디스플레이 옵션이 한 페이지에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10건으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는 건수를 50으로 설정을 하면 이 검색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관련도 높은 50개의 논문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Send to Citation Manager 디스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결과 50개의 결과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셀렉션 옵션을 정해주시고 크리에이트 파일 클릭하시면 하나의 파일 모음이
완성이 되고 해당 파일을 클릭하시면 지금 열려 있는 엔드노트로 총 50개의 펀매드 검색 결과가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 최근에 반입된 자료들은 imported reference에 모아져 있고 all reference로 가시면 기존에 우리가 반입했던 3건과 플러스 방금 반입한 50건, 총 53건의 논문 정보를 한 프로그램 파일에 모아 두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입을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입하는 방법이 교수님들께 엔드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쭤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엔드노트 자체에서 스크리닝해서 나의 레퍼런스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 교수님들께서는 레퍼런스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이테이션 정보만 엔드노트 자체에서 수집해서 또 워드랑 연계해서 논문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정해진 레퍼런스가 있다면 자료 수집 단계가 아니라 자료 수집은 끝이 났고 이거를 인용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오고 싶다면 엔드노트 자체에서 온라인 서치 펀매드를 연계하여서 필요한 자료만 내 라이브러리로 들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펀매드에서 해당 자료를 레퍼런스로 쓰기로 확정을 했고 이 자료를 엔드노트 자체에서 수집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PMID를 좀 모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PMID라는 것은 펀매드 이 논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넘버입니다. 이 PMID를 수집하신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화면에 온라인 서치 부분을 가시면 이렇게 펀매드라고 있습니다. 펀매드를 클릭하시면 보시면 여기 탭에 펀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All Re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Reference라는 것은 내가 수집한 전체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겠다는 거고 이렇게 온라인 서치에서 펀매드를 클릭하시면 펀매드랑 연계된 화면을 엔드노트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MID를 방금 수집한 거를 서치를 해주시면 하나의 논문만 검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시험 PC에서 테스트할 때는 됐었는데 지금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하나의 논문만 검색이 될 거고 해당 논문을 클릭하셔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의 라이브러리 올 레퍼런스에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 수집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가셔서 내보내기 혹은 엑스포트 버튼을 찾으신 다음에 리스 혹은 엔드노트라는 옵션으로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클릭해서 바로 자동 반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스콜라 같은 웹사이트는 조금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엔드노트로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교환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실 부분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는 여러 건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지만 구글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한 논문을 한 건씩 수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료를 엔드노트로 수집하실 때는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시고 메뉴명의 사이트, 엑스포트 또는 내보내기 찾으셔서 옵션 지정하시고 다운로드 된 파일을 자동 실행하셔서 자동 반입하시면 된다라는 플로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집한 논문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직접 서지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오늘 교육에서는 시연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엔드노트에 자료 수집했을 때 필요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단행본 정보라든지 웹사이트, 통계청 정보 같은 거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구나 정도만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집한 자료의 원문을 자동 수집해 보겠습니다.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는 원문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이름이 Find Full Text이고요. 이 Find Full Text는 우리가 수집한 All Reference 목록에서 원문을 찾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Find Full Text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 그룹 패널에서 이 원문들이 어떻게 찾아지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게 되면 found PDF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not foun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출판사에서 저작권의 이슈로 원문까지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혹은 DOI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서 원문을 찾을 수 없는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원문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 찾는 방법으로 찾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직접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연 PC의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정해서 어떻게 지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논문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PDF 아이콘 있으시죠? PDF 아이콘, 제 지금 커서가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 PDF라고 아이콘이 있고 이게 바로 Find Full Text 아이콘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좌측 그룹 패널에 실제로 원문을 찾고 있다, 5건을 찾고 있다라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원문이 찾아지면 Found PDF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Found URL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와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저작권의 문제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URL만 제공을 할 테니 직접 가서 원문을 수집해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스비어 출판사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제공을 해줬고 해당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의 원문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좌측 레퍼런스 패널의 PDF로 가시면 됩니다. PDF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Attach PDF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해당 원문을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문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PDF 원문을 우리가 그냥 자료 수집하다 보면 이 폴더에 있고 저 폴더에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원문이 어디 갔지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생성하시고 원문 수집까지 같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연구하실 때 좀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첨부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PDF를 수집해 두면 엔드노트 2025 버전부터는 엔드노트 웹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아이디를 데스크탑 버전에 저장을 해 두시면 자동으로 논문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 지금 교환에 있는 사이트로 가셔서 만드시면 되고 또 좀 계정 만드신 지가 오래된 분들도 새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정을 생성하시고 나면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에디트 프레퍼런스 메뉴에 가시면 싱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싱크라는 상세 메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PDF 요약 기능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PDF 안에서 뭐 마크업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교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집한 자료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자료 수집한 자료를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실제로 한번 교환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워드 파일에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레퍼런스 중복 문헌 제거입니다. 레퍼런스를 우리가 수집을 하다 보면 중복된 문헌이 있을 거고, 만약에 1번으로 들어온 문헌과 3번으로 들어온 문헌이 동일한데 내가 워드에서 인용을 할 때는 3번 논문을 계속 인용하다가 한 번 1번 문헌을 똑같은 문헌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이 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문헌을 제거를 하시고 워드에서 논문 작성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두 번 작업하시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복 문헌을 제거하는 위치는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Find Duplicate 메뉴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들어온 논문과 3561번째 들어온 논문이 동일한데 뭘 남길래?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하나씩 보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 문헌을 한 번에 제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Keep Remaining Reference라고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복된 논문은 바로 이 트래시 메뉴로 옮겨지고 중복되지 않은 논문만 올 레퍼런스에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화면으로 가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그룹 패널의 올 레퍼런스, 그러니까 내가 모은 자료의 전체 레퍼런스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 클릭하시고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5번째 메뉴 Find Duplicate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ind Duplicate 메뉴를 실행하면 우리가 교환에서 봤듯이 두 번째 들어온 레퍼런스랑 5번째 들어온 게 똑같은데 너 뭐 선택할래라고 뭘 킵할래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씩 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eep Remaining References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3건의 중복된,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3건, 요거는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중복이 없는 총 50개의 논문만 내 라이브러리에 남게 됩니다. 만약에 휴지통 비우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지통에 우클릭하셔서 empty trash 기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문헌을 제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중복 문헌 제거는 엔드노트에서 기본적으로 author, year, title, reference type 요 4가지가 맞으면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복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논문인데 저널명이 하나는 약어고 하나는 풀네임이에요. 그러면 같은 논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보니까 소문자 대문자도 다른 논문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소문자 대문자 이슈도 있지만 위에 레퍼런스에는 저널명이 있고 밑에 레퍼런스에는 저널명이 없는 뭐 그런 식의 동일한 논문이지만 중복 제거가 불가한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중복 제거를 하시고 나서 반드시 어서나 타이틀 순으로 타이틀 클릭하시면 정렬이 내림차순으로 쭉 되시거든요. 그 타이틀 정렬하신 다음에 눈으로 실제로 동일 논문이 다 제거되어 있는지 한 번 더 2차 중복 문헌 제거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논문의 그 레퍼런스를 작성하기 전에 이 엔드노트에서 하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앞서 엔드노트 기본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아웃풋 스타일, 즉 저널의 레퍼런스 스타일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에도 저장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이 어떤 개념인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논문 작성 중에 이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는 위치는 워드의 엔드노트 메뉴의 스타일 부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쌤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 스타일 부분에 즐겨찾기라고 하거든요. 요 지금 섹션은 즐겨찾기 부분에 스타일이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스타일,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워드로 오셔서 작업을 연동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줌의 손 기능을 한번 손들기 기능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해가 되시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대면 교육을 했을 때, 이거 왜 여기서 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이해를 하셨는지 체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확인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그럼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엔드노트 스타일을 저장하는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아무 레퍼런스 하나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레퍼런스 상세 정보 보기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 아래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스타일 미리 보기 패널이 있는데 그쪽에서 Select Another Style 하셔서 스타일 검색하신 다음에 Choose로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엔드노트 화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eferences에 클릭을 하시고 제가 아무 레퍼런스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레퍼런스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패널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서머리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머리 탭으로 가시면 이렇게 논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래 보시면 지금은 제가 NLM 스타일로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NLM 밴쿠버 스타일인데 제가 요거는 직전 교육에서 시연을 했던 NLM 스타일로 미리 보기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저는 기존에 없는 스타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하는 위치는 프리뷰 패널의 스타일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한 10개 내외로 기본 값만 세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최상위에 보시면 Select Another Sty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Select Another Style을 클릭을 하시면 엔드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저널명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체스트 저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체스트 저널명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저널명 풀네임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하신 저널의 레퍼런스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체스트라는 저널에 투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체스트 스타일을 선택해서 Choose 하시면 실제로 프리뷰 패널에도 체스트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워드에서 레퍼런스 작성할 때도 이 체스트라는 스타일이 워드 즐겨찾기 모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에 내장된 아웃풋 스타일이 없으실 경우에는 직접 엔드노트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스타일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희 도서관에서도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편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의학도서관 담당자한테 뭐 특정 어떤 저널명의 어떤 레퍼런스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저자 가이드라인과 최신 논문을 참고해서 작업해서 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은 교환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실 때는 도서관에 요청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간단하게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저널 투고 규정에 맞게 출력 형식을 좀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엔드노트에 저장된 내재된 아웃풋 스타일에는 DOI 스타일을 출력하지 않았는데 최신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이 해당 저널에 최신 출판된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DOI 주소를 넣어야 되더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엔드노트 스타일 메뉴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위치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투고 규정과 최신 논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투고 규정이 잘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 규정과 최신 논문이 다를 때는 최신 논문에 따라서 스타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위치는 메뉴 지금 툴즈라는 메뉴에서 아웃풋 스타일에 에디트할 스타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러 앤 프랜시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NLM 스타일을 기반으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NLM 스타일을 체크하시고 에디트 NLM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출력 형식을 방금 말씀드린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페이지 출력 형식을 뭐 풀페이지 아니면 좀 축약형으로 어떻게 그 페이지 형식을 수정할 건지도 작업하실 수 있고 사이테이션 템플릿 이 부분 간단하게 수정하시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이테이션 템플릿이라는 게 우리가 인용된 그 숫자들 앞뒤로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혹은 그 숫자의 기울림체 혹은 볼드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고 규정인데 둥근 가로를 쓰는지 각가로를 쓰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전체 레퍼런스 스타일을 자동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DOI 정보를 추가하든 아니면 각각의 위치에서 기호들을 좀 수정하든 이런 부분은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 메뉴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저널 아티클이라든지 북 같은 자료 유형별로 출력 형식이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이는 이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서 타이틀, 저널, 이얼, 볼륨, 페이지 순서로 출력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널 투고 규정에 맞춰서 뭐 구분 기호를 변경을 하시거나 혹은 DOI 출력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기호들이 실제로 아웃풋 편집 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호들인데 요것들을 확인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타일 구조가 조금 복잡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직접 수정하시기보다는 필요한 저널 양식을 도서관에 요청하셔서 적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편집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집한 엔드노트에 수집한 레퍼런스 자료를 MS 워드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드노트 파일을 설치하시고 나면 워드에 이렇게 엔드노트 리본 메뉴가 생기고 이 리본 메뉴 부분에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해 두시는 것입니다. 초안 작성하실 때는 우리 지금 과학 분야
인용 문헌 스타일이 그 숫자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초안 작성하실 때는 어서 데이트로 좀 스타일을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 인용되었는지 보시기가 조금 더 편안하십니다. 어서 데이트로 초안 작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투고할 레퍼런스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저널 출력 양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변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참고 문헌 삽입하는 방법은 이 리본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용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Alt 2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요 아이콘으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 제가 AI한테 당뇨병과 인공지능 관련 뭐 최신 동향을 반영해서 백그라운드 다 세 문장만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준 실습 시연 파일입니다. 이 워드에서 보시면 엔드노트 2025라는 리본 메뉴로 가셔야 되고요. 이 리본 메뉴에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어서 데이트 순으로 스타일을 좀 바꿔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할 인용 문헌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시고 라이브러리에 2번 문헌을 한번 첫 번째 문장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용할 문헌을 라이브러리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금 요 에러가 난 이유가 지금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인스턴트 포매팅 이제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2025 버전에서 요거를 다시 온으로 전환해야 작업이 되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노트 오시면 아웃풋 스타일 지정하시고 인용 문헌 삽입하시기 전에 인스턴트 포매팅 이제 오프 부분을 온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서 데이트 순으로 삽입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인용 문헌 삽입할 곳에 커서를 두고 라이브러리로 가서 7, 8번 문헌을 함께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인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용 문헌이 삽입되고 밑에 보시면 어서 데이트 레퍼런스 출력 양식에 맞는 레퍼런스들이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출하시기 전에는 제가 아까 따로 저장했던 이 체스트라는 아웃풋 스타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체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이 스타일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워드와 연동이 되어서 이 스타일이 지금 워드 이 부분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스타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첨자 형태로 인용 문헌 표기 방법이 바뀌고 레퍼런스 스타일도 변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 초안 작성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치십니다. 그렇게 수정 작업을 거치다 보면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임의로 하시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워드에 이 필드 코드 회색 음영이 있는 상태에서 엔드노트 작업을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 문헌을 추가 삽입할 때는 인서트 꼭 이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용 아이콘을 사용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추가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요 1번 논문에 참고 문헌을 추가한다면 커서를 두고 추가할 논문 레퍼런스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인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추가로 두 번째 논문이
들어가고 총 3개였던 레퍼런스가 4개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요 매크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3, 4번 논문 중에 내가 4번 논문을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임의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Edit, Manage and Citation 이라는 요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Edit, Manage, Citation 메뉴입니다. 이 메뉴로 가시면 4번 논문을 내가 지우고자 하는 논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Remove Citation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 논문이 지워지고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실 때는 똑같이 기존에 처음 작업하셨던 것처럼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반드시 추가하실 위치에 클릭으로 두시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삭제하거나 그 참고 문헌의 순서를 변경하실 때는 Edit, Manage and Citation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 문헌 내용을 수정하거나 뭐 저널 텀 리스트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자주 우리가 엔드노트를 직접 사용하시어 보면은 실제 논문 과정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사례들을 모아둔 내용이라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필요하실 때 이 부분을 쭉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다 끝나시고 나서 이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을 사용하면 엔드노트 필드 코드가 제거된 별도의 문서를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을 제거하는 위치는 엔드노트 리본 메뉴의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 메뉴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을 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논문 수정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나 공동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 논고를 공유할 때는 엔드노트 연동이 제거된 플레인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전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이 엔드노트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데이터 폴더, 아웃풋 스타일 모두 한 번에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면 수정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 워드 파일만 드리면 다시 작업하실 때 에러가 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노트 그러니까 필드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수정 작업을 하시지 말고, 코어크 하시는 분이나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을 때는 엔드노트 연동이 제거된 플레인 텍스트 파일을 전달하셔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피드백 받으신 다음에 실제 수정 작업은 우리가 엔드노트 연동이 살아있는 원본 파일에서 계속 작업하시면 사이테이션이나 참고 문헌 번호에 오류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용 파일과 실제 작업용 파일을 좀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 전에는 반드시 이 엔드노트 연동을 제거하신 후에 최종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 버전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교육 시간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웹과 연동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웹 화면 구성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화면 구성과 동일합니다. 총 3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레퍼런스 에디트 작업, 그러니까 수정 작업, 정보들을 수정하거나 원문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웹상에 있는 자료들을 워드랑 연계해서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에
기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웹은 저희가 백업용으로 좀 연결해 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싱크 연결해서 백업을 웹상에 해두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엔드노트 AI 기능 사용하시려면 웹 정보를 로그인 정보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내에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라이브러리의 에디트 프레퍼런스 싱크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싱크 온라인 계정을 적용해 두신 상태에서 내가 웹상에 백업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전체 올 라이브러리를 쉐어해 주시면 웹상에 그 해당 라이브러리 그룹이 공유가 됩니다. 이거는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이 지금 모아둔 자료를 코어하시는 분들이랑 쉐어하셔야 될 경우에는 공유할 대상의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드노트 웹에서 주요하게 요즘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생성형 AI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수집한 자료 내에서 원문에 대한 정보를 뭐 질의응답식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한글로 번역본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엔드노트 웹에서 원문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회원 메뉴에 엔드노트 웹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라 제가 연동해 놓은 라이브러리 자료들을 이렇게 엔드노트 웹 계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PDF 원문 요약 기능이라든지 번역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문이 수집된 상태에서 이 기능 활성화는 가능하시고요. 파일 어태치먼트에 내가 수집한 PDF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PDF 뷰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메뉴 기능은 확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번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제일 상단에 와 있고요. 해당 부분을 잉글리시 부분을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PDF를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몇 번 케이스를 돌려봤는데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글로 이 전체 원문을 직독직해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번역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시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 뒤에 보시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해당 PDF 원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메소드 부분을 요약해 달라 하면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 PDF를 이 엔드노트 AI와 이야기하면서 원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웹상에서만 이렇게 질의응답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웹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서 원문에 대한 정보 수집하실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 교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 웹과 구글 닥스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요즘 학부생 교육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워드보다 구글 닥스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도서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참고 문헌 관리와 논문 작성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논문 탐색과 검토 과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AI에서 번역해 주거나 제공해 주는 그런 정보들은 최종 검토를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다 보니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이 엔드노트 유저 가이드 웹페이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실제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교육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